14번은 상당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대수로 풀 때도 있고 그냥 이제 논리적으로도 풀 수도 있거든. 이렇게 나타낼게. 자, 이게 컨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의 관계거든. 어떤 거냐면 이 값을 우리가 하려면 n개 중에 r개를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분할이라고 하지. 분할. 그럼 선택을 했어, 우선은.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거야. 그 선택한 애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공식을 외웠던 거야. 양배에다 r팩을 나눈 거지. 그래서 이거는 원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참인 거고, 니은은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해서 뭐 해도 되고, 좌변과 우변을 뭐 각각 계산한 다음에 비교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한 한 좌변을 갖고 우변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얘는 좌변 이렇게 쓸게. 먼저 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지. 빼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거에서 이거 뺀 거면 통분이 자연스럽게 되네. 얘는 n-r 팩토리얼이고, 공통인수가 이 식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인 거니까 n-1 팩토리얼을 묶으면 n-r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약분이 되네. 얘는 n-r-1 팩토리얼이고 이 식은 n-1 팩토리얼이죠. 자, 이제 문제를 보자. 이거하고 같을 거냐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내용 중에 여기에다가 내가 n을 우리가 요 식인 거니까 n-1p 한 다음에 뭐 해줘? 요거에서 요거를 뺀 값인 이 과정에서 r팩 이렇게 나타내면 어때? 다시 말해서 이 식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여기다 적용한 거야. 그럼 거꾸로 여기 과정에서 이렇게 써볼게. 얘로 가볼게. n-1팩 어떻게 한다고?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어때? 문제 조건에 이 부분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얘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지. 이게 아니라 n-1p r. 뭐 여기가 이제 조금 바뀐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거는 기본적인 컨비네이션 성질이지. n 플러스 1에서 r개를 그냥 선택하는 거나 아니면 n 플러스 1에서 이거를 제외한 n-r 플러스 1을 나열하거나, 또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이거하고 이거 합이 얘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았지. 아, 참 얘는 틀렸다고 했어. 자, 리을 보자. 리을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여기하고 이제 접목을 시킬 건데, 그럼 좌변 이렇게 쓸게.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n-r 팩토리얼, 여기다가 r-1 팩토리얼. r을 뽑아서 쓰라는 목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우선 얘와 얘 곱하면 n 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r 얘기했으니까 분자범위에다 r을 곱해봐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이거는 많이 보던 거잖아. ncr이지 곱하기 r. 자, 여기서 요게 없으면 참이겠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자, 미음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해.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파스칼 삼각형. 그래서 얘는 참인 거야.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 n-1 컨비네이션 r-1이고 여기에다가 이건 똑같고 여기를 r이라고 나타내면 이 두 개의 합이 지금 두 개의 합이 저기 나온 거잖아. 이게 요거 같잖아. 여기다 1을 더한 얘가 되고 이 오른쪽 거를 합해. 그래서 이게 이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역삼각형, 이거를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여기다 이제 증명을 해줄게. 얘는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이지. 마찬가지로 얘는 n-1 팩토리얼, 이 식은 n-r-1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자, 통분을 할 거야. 어떤 통분을 할 거냐면 얘는 뭐 공통인수 떠나서 요거 지금 맞춰주려면 요거랑 분자분모에다 뭘 곱한다? n을 곱한다. n-r을 곱한다. n-r. 자, 얘를 곱하고 나면 얘는 팩토리얼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이렇게 쓸게. 얘는 그러면 이제 r 팩토리얼. 그럼 여기에 분자분모에다 r을 곱하자. 그럼 얘는 r 팩토리얼이 되지. 그럼 자동으로 통분이 되지. 자, 공통인수가 분자에서 뭐가 있나 봐봐. 얘고 이거 두 개 더 해볼까? n이지. 그럼 얘는 n팩이지. 그래서 ncr 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알아두면 좀 편리하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미음이다. 자, 자연수라고 돼 있고, 그러면 얘는 C는 1 이상 뭐 이렇게 나타내고 서로 다른 자연수야. 일부러 이제 이렇게 나타냈지. 자, 500초가 800 미만에서 이 자연수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서로 다르냐. 그럼 먼저 이 내용 중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100의 자리잖아. 그럼 100의 자리는 5부터 카운팅을 하면 되지. 얘는 5 이렇게 먼저 썼어. 그 다음에 얘가 6, 7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냥 쓰면 안 되는 게 크기가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얘는 나올 수 있는 수가 4부터 1까지잖아. 그러면 4부터 1까지 4개 중에 뭐야? 2개만 서로 다른 걸 선택하면 알아서 큰 놈이 여기 붙고 작은 놈이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나오는 거고, 100의 자리가 이제 6이면 1부터 5까지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얘는 5C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그럼 얘는 10가지. 얘는 1부터 6까지니까 6C 15. 그럼 더 없지? 얘가 다 더하고 나면 31개가 됩니다. 두근의 합이라고 하면 근과계수의 관계를 쓸 건데 아까 전에 내가 얘를 되게 강조를 했는데 봐봐. 얘 같지? 그리고 얘가 하나 차이지. 그럼 여기가 지금 뭐란 얘기냐면 3이고 여기가 4야. 그럼 여기가 뭐란 얘기야? 4.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증명도 보여줬지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얘 대신에 뭘 쓰겠다? NC 4를 쓰겠다. 그럼 두근의 합은 얘는 이렇게 나타낼게.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분자로 가야 되는 거니까 4팩이니까 24 이렇게 쓸게. 이런 숫자는 이런 것처럼 이런 계산들보다는 그냥 곱 형태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계산하면 12. 그래서 12분의 얘 약분되면 n-2, n-3. 자, 이것도 계산 부분에서 방정식으로 풀지 말고 곱 형태로 그냥 쓸게.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다 써놓게 6. 그럼 얘가 7이란 얘기네. 그래서 n은 9. 여기 9 집어넣으면 9 곱하기 8의 반인 거니까 이렇게 쓰고 두근의 곱인 거니까 그럼 얘는 9C3이어서 3팩 이렇게 나타내면 얘 약분되고 얘 약분되고 얘 약분돼서 답은 3분의 7. 서로 다른 10장의 카드라고 해서 흰색은 W1부터 W4, 주황색은 P1부터 P6까지 나타냈지. 이 내용에도 마찬가지 흰색이 2장 이상 포함이 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인데 흰색이 2장, 3장, 4장일 때 세 가지로 나눠서 다 더해도 되고 가능한 이렇게 한번 해볼게. 6건으로 10 컴비네이션 4에서 얘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주황색만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6C4 이 경우 또는 얘가 한 개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서 선택되는 거. 그래서 4C1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6C3 이 경우만 빼도 상관없지.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거 2개, 3개, 4개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면 얘가 2장이라고 하면 얘는 4C2, 6C2 흰 거 4C3, 6C1, 4C4 어떤 게 더 편할 거냐. 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다야. 그러니까 무조건 6건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둘 다 알아도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면 얘는 6 곱하기 15 얘는 4 곱하기 6 여기는 하나 여기는 90이지. 자 90에다가 25를 더한 115. 그러니까 이 계산보다는 이게 더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편한 거야. 근데 이제 만약 얘가 숫자가 더 커졌어 그러면 이제 이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겠지. 우리가 교란순열이라고 해서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그랬었지. 어떤 얘기냐면 다시 이렇게 쓸게. x1-1, x2-2, x3-3, x4-4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x1이 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나올 수 있는 얘는 1, 2, 3, 4 중에 이제 하나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x1은 1이 되면 안 되고 나머지는 될 수 있지. 그리고 x2도 2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니까 우리가 x1, x2, x3, x4 이렇게 나타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거 2, 3, 4. 그래서 여기서 수용도 이렇게 나타냈더니 총 몇 가지였어? 9가지.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44가지. 이 정도로 이제 기억해 두라고 하잖아요. 수용도를 계속 하기에는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외워둬라. 5개면 44가지, 4개면 9가지. 그럼 거기 문제에서
6명이 이제 교란순열 부분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2명은 자기 번호를 가져갔대. 그러면 6시 자기 번호를 가져갔어. 그러면 우리는 15개 중에 하나가 이 케이스인 거야. 그럼 학생을 이렇게 나타내면 이제 번호는 1번이라는 애는 받은 애는 2, 3, 4 이렇게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하나마다 어떻게 돼? 9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35가지. 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이제 높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이제 상자를 5개라고 했으니까 내가 A 상자, B 상자, C, D, E 이렇게 라벨링을 해놓을게. 그 다음에 빨간 공의 개수가 총 3개지. 파란 공의 개수는 6개라고 돼 있어. 그리고 한 상자에 적어도 1개 이상 그리고 최대 3개까지 넣어놓으라고 했는데 그 방법의 수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을게. 얘를 먼저 기준. 그럼 얘를 나열하는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이 얘는 무조건 하나씩만 넣어야 되는 거니까 5C3.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라벨링이 없어. 그냥 빨간 것만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10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쓴 거야, 내가. R. 그럼 적어도 우리는 1개 이상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B를 2개를 그냥 집어넣고 출발을 해도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없어졌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그러면 얘는 최대, 이거는 최대 여기에다가 추가로 2개 또는 빵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순서 상관없이 이런 표현을 쓸게. 첫 번째, 이것의 개수가 나머지 이제 4개야. 하나, 0개 이렇게 넣던지. 두 번째, 이거를 이제 요 놈을 2개로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지. 이렇게 되던지. 세 번째, 최대 이렇게밖에 못 넣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잡는 경우 더 없지. 그럼 이 경우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0이 결정이 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0이든지 다 다른 사건인 거지.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이렇게 되고, 이 경우는 얘부터 먼저 갈게.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5개 중에 하나잖아. 그럼 5개 중에 하나가 여기가 B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 경우는 넷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6 그래서 30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이 경우는 얘만 상자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게 2개 그냥 2개만 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5C. 다 다른 사건인 거니까 이거 하나당 지금 내가 뭐야? 총 몇 가지가 나온 거야? 45가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답은 10 곱하기 45인 450. 나 조건부터 먼저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역이 6개지 원소가. 그럼 1대1 함수가 돼야 되잖아. 1대1 함수. 그럼 이거 하나당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 중에 내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나타낼게. 가장 함수값 중에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이미 얘는 여기에 대응이 되는 애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럼 나머지 2개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제 치역을 먼저 분할하는 방법이야. 분할. 아직 이제 FA, FB, FC, FD 얘는 우리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뭐 크기 이런 것도 상관없어. 가장 큰 값.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대응되는 내용들이고, 그럼 치역을 분할하는 방법은 이미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2지 요거. 그럼 여기서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선택했어. 그럼 6개 중에 하나가 뭐 0, 1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4팩토리얼. 그래서 24 곱하기 6. 얘는 함수 개수는 몇 개? 144개다. 삼각형 개수를 하려면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총 10개 점 중에 3개를 선택했어. 그럼 여기에서 일직선이 되는 것만 우리가 제외하면 되겠지. 아예 이거는 뭐 제외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우선 요거 3C3 하나 제외하고, 여기에서 4개나 카운트해놓은 거잖아. 4C3 맞지? 아예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마지막 얘는 5C3. 계산하면 여기는 19, 8에다가 6 120까지, 여기는 4, 여기는 10. 그래서 15를 빼면 105개의 삼각형의 개수가 나온다. 자, 순서상 집합의 결정 부분들이니까 먼저 이제 얘 개수는 8개지? 그럼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포함 배제에 의해서 5 더하기 5에다가 합집합 개수 빼면 되지. 그래서 2개. 자, 이렇게 표현할게. 원래 원소를 쓰는 건데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3개. 단순하게 이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애와 여기에 선택하면 나머지는 이쪽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해보면, 우선 교집합 원소 개수는 8C2 곱하기 뭐 그 와중에 이제 나머지 뭐야? 몇 개야? 6개 중에 3개 선택하면 알아서 가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얘는 4 곱하기 7, 여기는 20, 그래서 560까지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편의상 이제 분할도 알아야 되거든. 분할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순서는 얘는 선택의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8C2야, 맞지? 그래서 얘는 28가지. 자, 그 중에 얘와 얘를 3개 3개씩 그냥 모둠으로 한번 묶어볼게, 나머지를. 그럼 6C3에다가 뭐래죠? 2팩 나누는 거죠. 그 2팩이 나눈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 내용 28가지 중에는 원소가 1, 2가 있잖아. 나머지 여기에서 3, 4, 5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6, 7, 8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안에 뭐야? 6, 7, 8, 3, 4, 5 이것도 지금 이제 분할이니까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을 보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3개 3개씩 모둠씩 했어. 그 다음에 뭐야? 그게 결정이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야. 얘는 이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얘를 분할 후 분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배는 이제 2팩을 한 거고, 그래서 둘 다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2팩토리얼을 왜 나누는 건지. 먼저 12의 약수를 먼저 써보면 1, 2, 3, 4, 6, 12 총 6개지. 자, A, B와 이제 카드를 이렇게 나타낼게. 이렇게. 그러면 A 곱하기 B하고 C 곱하기 D가 같아야 돼. 그것에 대한 A, B, C, D의 순서상의 개수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먼저 이 결과값을 먼저 쓰면, 이 결과값, 얘를 뭐 K라고 잡을게. 그럼 K 값을 결정하는 내용 중에 제일 조그만 게 이제 6이 보이지, 6. 그럼 6이 보이면 이렇게 나타낼게. 1 곱하기 6, 2 곱하기 3. 1, 6 한 팀, 2, 3 한 팀. 그 A, B 팀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둘 중에 하나거든.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얘라고 해보자. 이게 A, B, 그 다음에 C, T 팀.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2,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그래서 8개가 되는 거야. 이제 숫자를 올려볼게. 자, K 값이 12가 되는 경우가 있나 봐봐. 얘는 좀 많지. 자, 이렇게 쓸게. 1, 12가 한 팀이고, 2, 6이 한 팀이고, 3, 4가 한 팀이야. 먼저 이거는 아까 전에 이미 2팀밖에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얘는 3팀 중에 2개를 일단은 뽑아야지. 그것 중에 하나가 요 케이스라고 보자. 그럼 이미 요거 다 됐잖아. 이미 다 했잖아, 이거는. 맞지? 그러면 얘는 A, B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자리 바꾸는 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8가지. 그래서 24개. 자, 숫자를 더 키워볼까? 18은 없지. 18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24가 있지. 대칭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라. 이게 마지막이지. 얘가 2, 12, 그 다음에 4, 6.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8가지로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8, 24, 8. 얘는 여기가 이제 16인 거니까 40개가 된다. 자, 이 문제도 생각보다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자, 벤치는 구분을 안 한다고 돼 있고, 1학년 학생을 3명. 그럼 1학년 학생은 이렇게 쓸게. A1, A2, A3. 나머지 2학년 학생은 8명. B1, B2, B8. 자, 먼저 3개로 나눠야 되는 건데, 자, 벤치를 우리가 구분을 안 하지만 거기 조건에서 모든 학년 학생이 1명 이상씩 앉아야 된다라고 돼 있지. 1반 학생과 2반 학생.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1반 학생, 2반 학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 1반의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을게. 1반 학생으로. 그럼 1반 학생이면 A1 있는 애, A2가 있는 애, A3. 그럼 이미 벤치에 앉았으니까 이제 결정이 된 거야. 그럼 나머지 여기를 우리가 넣어야 되거든. 여기에. 지금 여기서 추가로 2반 애를 넣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명 이상 다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쓸게. 자연수의 합이라고 해서 요것의 합이 8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기준을 잡을 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가장 큰 값이라고 기준을 잡고 갈게. 이걸 자연수 분할이라고 하거든, 원래 이제. 그럼 얘는 5인승인 거니까 이제 5명까지만 앉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최대 4명이잖아. 그럼 4명으로 앉을 수 있는 경우가 4명,
3명, 1명. 1명 이상은 안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 기준으로 잡고 나면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둘. 얘가 4였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는 3, 3, 2. 더 없지. 이게 이제 분할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뿌릴 거거든. 그럼 일단 여기 내용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분할을 할 거야. 분할. 아직 여기에다 넣지 않았어. 여기에 넣지 않았어. 이제 얘가 A1 팀, A2 팀, A3 팀 이렇게 이제 나타낼 거야. 그러려면 일단 분할해야 되는 거니까 8C4. 얘는 4C3. 뭐 동수가 없으니까 나눌 필요 없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있고. 계산은 나중에 할게. 그럼 지금 여기는 8C4, 여기는 4C2. 그럼 아직 우리가 분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먼저 2명 뽑고 뒤에 2명 뽑는 부분들이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 팩을 나눠야지. 자, 이렇게 됐고 여기도 8C3, 여기는 5C3, 여기서 이제 3, 3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자, 이제 분배는 여기에 각각 뭐야? 선택하고 나면 3팩, 3팩, 3팩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뿌리면 되는 거니까. 왜? 이미 여기 있으면 여기에 4, 3, 2, 1, 4, 1, 3 다 다른 사건이니까 다른 애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 요걸 더한 다음에 전체 거기에다가 6을 곱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계산할게. 8C4는 70까지. 그럼 여기가 이제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70, 여기는 4, 여기는 6 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3. 그래서 490. 이 경우는 여기가 지금 10이야. 여기는 8, 7, 6에다가 3팩 나누니까 56. 그럼 560에다가 2 나눈 거니까 여기 결과에 280을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770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지. 분할 만한 거야. 여기다 뭘 한다? 3팩을 곱한다. 그래서 4620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할 후 분배할 때 꼭 이런 내용을 쓰고, 먼저 자연수 분할이라고 해. 얘를 자연수 분할. 기준 잡아서 이제 여기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되거든. 이런 거 할 때.